이번 첼시와의 경기에서 문제의 실점 장면에 대해 많은 질문과 의문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몇 패널들은 두 번째 실점 장면에서 손흥민이 헤딩을 경합하지 않은 것이 문제라고 지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앞에서 지켜본 저로서는 그러한 의견에 동의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에는 바로 이러한 것들 때문이며 몇몇 매체들이 만드는 논란들은 손흥민의 이적과도 연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토트넘과 첼시와의 경기에서 후반 70분경에 기록한 니콜라 잭슨의 득점 장면을 두고 몇몇 매체들은 손흥민에게 잘못을 돌리는 것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기가 끝난 뒤 토트넘의 비카리오 골키퍼는 이러한 의견을 정면 반박하며 자신의 생각을 전한 것이 영국 현지에서 크게 설득력을 얻고 있는 상황인데요. 비카리오 골키퍼가 무엇 때문에 손흥민을 옹호하고 있는지와 손흥민의 이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월드TV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토트넘과 첼시와의 경기가 끝난 뒤 토트넘의 연이은 패배에 대한 책임의 화살을 손흥민에게 돌리는 매체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소식을 접한 빅클럽들의 일부 선수들은 손흥민은 여전히 최고의 기량을 유지 중에 있으며 손흥민과 함께 경기를 뛰고 싶은 의지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맨체스터 시티의 케빈 더브라위너는 손흥민을 여전히 높이 평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승 경쟁을 펼치고 있는 우리 맨체스터 시티는 조만간 토트넘을 만나게 됩니다. 토트넘이 최근 경기에서 연패를 당하고 있지만 우리는 토트넘과의 경기를 미리 대비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토트넘에는 우리에게 강한 모습을 보여주었던 손흥민이 속해 있습니다. 항상 제 마음속에는 손흥민과 함께 플레이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으며 그러한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케빈 더브라위너는 손흥민과 함께 뛰고 싶은 의지를 드러냈고 몇몇 매체와는 다르게 직접 경기를 뛰고 호흡하는 선수들은 손흥민의 가치를 여전히 인정해주는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리버풀의 왼쪽 측면 수비수를 담당하고 있는 로버트스는 새로운 감독이 부임하게 되면 손흥민을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한다고 조언했는데요. 이번 시즌 우리는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리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득점력의 부족으로 시즌 막판 우승의 문턱에서 좌절하고 말았습니다. 남아있는 경기가 있지만 확률적으로 우승과는 거리가 멀어져 버렸습니다. 다음 시즌부터 새로운 감독이 우리 리버풀을 이끄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록 이번 시즌에는 우승 트로피를 획득하는 데 실패했지만 성공적인 다음 시즌을 위한다면 토트넘의 손흥민의 영입은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의견들을 참고해서 새로운 감독님과 성공적인 시즌을 맞이하고 싶습니다. 한편 첼시의 니콜라 잭슨의 득점 장면을 분석하던 영국 현지의 축구 분석가들은 문제의 장면을 자세히 살펴보며 손흥민은 일부 언론들에게 마녀 사냥을 당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토트넘과 리버풀에서 몸을 담았었던 장신 공격수 피터 크라우치는 해당 장면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전했는데요. 첼시의 니콜라 잭슨의 득점 장면을 보고 일부 매체들은 일제히 손흥민이 잘못된 판단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몇몇 매체들은 니콜라 잭슨이 헤딩을 시도할 때 손흥민이 재빠르게 헤딩 경합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손흥민은 헤딩 경합 대신 호이비에르의 동선을 방해했다고 지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느린 속도로 자세히 살펴보면 호이비에르가 헤딩 경합을 하는 것이 맞고 발이 빠른 손흥민이 골대 커버를 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마지막 골 장면을 보면 손흥민이 아닌 오히려 호이비에르가 손흥민의 동선을 막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타 선수들에게는 납득이 안 되는 비난을 받곤 합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정확한 정보를 대중들에게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토트넘의 비카리오 골키퍼는 실점 장면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전했습니다. 첼시와의 두 번째 실점 장면에서 손흥민이 잘못된 판단을 한 것이 아니냐고 많은 질문을 받곤 합니다. 그러나 바로 앞에서 지켜본 저로서는 그러한 주장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유들로 손흥민의 실력과 업적들을 비아냥되는 것을 접하게 되면 매우 불편한 것이 사실입니다. 첼시와의 실점 장면에서도 말도 안 되는 이유들로 손흥민에게 비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매체들이 손흥민을 향해 비판적인 태도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손흥민의 이적과도 연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계약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손흥민을 붙잡기 위해 토트넘은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약 종료 기간이 임박한 손흥민은 굉장히 매력적인 매물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실제로도 손흥민을 영입하기 위해 많은 클럽에서 접촉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타구단에서 손흥민을 향한 관심을 차단하기 위해 손흥민의 업적을 억지로 깎아내리는 그룹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말해서 두 번째 실점 장면에서 손흥민의 위치는 그곳에 있으면 안 된다고 확신합니다.
빠른 스피드를 겸비한 손흥민은 우리의 유일한 공격 루트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흥민은 수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공격 자리에 위치하며 언제든 역습을 준비해야만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손흥민을 공격 위치에 세우는 것이 아닌 수비 위치에 자리하게 만든 원인은 우리의 전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는 세세한 전술이 필요했고 손흥민은 이러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아스널과의 경기에서도 손흥민은 세트피스에 수비 전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손흥민의 주장에도 우리는 이러한 문제들이 수정 보완되지 않았습니다. 세트피스에서 디테일한 수비 전술이 없었던 우리는 많은 실점에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동안 토트넘에서 손흥민과 함께 생활하면서 느낀 것이 있습니다. 토트넘에서 손흥민은 지금껏 자신이 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헌신했고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이번 시즌을 끝으로 손흥민이 토트넘을 떠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토트넘을 손흥민이 떠나든 아니면 토트넘과 또다시 동행을 선택하든 손흥민을 믿고 따를 것이고 그를 응원할 것입니다. 비카리오 골키퍼는 이 같은 말을 해주었고 이와 관련된 실시간 해외 댓글을 살펴보겠습니다. 맨시티의 케빈 더브라위너는 손흥민과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느껴지는 것 같아. 케빈 더브라위너의 바람대로 두 선수가 한 팀에서 호흡한다고 상상하니 기분이 좋아지는 것이 사실이야. 그리고 리버풀의 로버트슨 역시 손흥민이 리버풀에 필요하다는 주장은 설득력을 갖기에는 충분해. 손흥민이 리버풀이든 맨시티든 두 팀 중에 한 팀을 고르더라도 좋은 선택이 될 것이 분명해. 피터 크라우치의 말처럼 호이비에르는 손흥민의 동선을 오히려 막는 것처럼 보여. 어떠한 이유인지는 몰라도 호이비에르의 움직임이 의심스러운 것이 사실이야. 토트넘에서 오랜 시간 동안 많은 득점과 미친 듯한 활약을 보여줬던 손흥민을 향해 일부 매체들의 비판적인 모습은 이해가 되지 않아. 도대체 얼마나 많은 활약을 보여줘야 되는지 누가 설명해 주었으면 좋겠어. 비카리오는 손흥민을 진심으로 생각하고 있어. 비카리오 말처럼 실점 장면에서 손흥민은 수비에 위치하는 것이 아니라 공격에서 역습을 준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 이러한 이유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전술 부재라고 생각해. 세트피스에서 수비 전술이 필요 없다고 주장한 것은 매우 경솔한 발언이라 생각해. 그리고 손흥민을 억지로 깎아내리며 비판하는 세력들이 있다고 생각해 왔는데 비카리오 말을 들으니 좀 더 구체화되는 것 같아. 어떻게든 손흥민을 다른 구단으로 이적시킬 생각이 없는 토트넘의 레비 회장이 의심스러운 것이 사실이야. 손흥민의 가치를 떨어뜨리면서 재계약에 우위를 선점하려는 레비 회장의 계략이 확실하다면 손흥민은 더 이상 토트넘에 남아있을 필요가 없어. 솔직하게 토트넘에 손흥민이 없다면 2부 리그로 강등당한다고 해도 이상할 것이 없다고 생각해. 해외에서는 이 같은 반응을 보여주었고 좋아요와 무료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해 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을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시고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편안함에 이르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이상 월드TV였습니다.